네, 중요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의 중요재산에 관해서 제21조에서 재산 처분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어서 제22조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재산의 개념, 제도의 취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이제 중요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이유는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기간 중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재산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으면 중요재산으로 법적 지위가 그렇게 중요재산이 됩니다. 중요재산이 되고 나면 보조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보조사업자 소유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렇게 보조사업자 소유의 물건처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하나 사서 예컨대 휠체어 타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필요한 차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차를 사는 비용이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그걸 보조금으로 받으면 그 보조금으로 차를 사서 보조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차는 샀는데 이 사업이 끝났는데 이 차는 그러면 누구 차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자칫 잘못 규율하게 되면 보조금을 매개로 여러 가지 부정이나 오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명목으로 물건들을 사서 그걸 보조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착복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일정한 중요성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보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공적 재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재산, 재산 처분의 제한이라고 하는 지방보조금법 21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지방보조 사업자들께서 중요재산의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재산들을 목록화 하셔가지고 그걸 현황을 보고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2항에서는 사업이 끝나도 이렇게 중요재산으로 인식된 재산들은 사업이 끝나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런 그러니까 양도나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2항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가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한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났으면 기존의 중요재산이었지만 중요재산 재산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양도하셔도 된다. 승인 없어도 양도하셔도 된다. 라고 하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려주는 것은 이제 그 기간, 처분 제한 기간을 정하고 알리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 단위로,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그 사업 단위로 이 사업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재산은 이 기간 동안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내역 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간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록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지방보조금법상의 중요재산이지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이 들어간 물건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보조금의 효용은 다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한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개별 사업이나 개별 물건별로 정해놓으면 법률관계의 갈등은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고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별로, 물건별로 그 기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